안녕하세요. 공학통계연구소 이종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비정규 자료에 대한 관리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중심간 정리를 이용한 X바 관리도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비정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X바 관리도를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긴 한데, 이 방법이 갖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굉장히 치우침이 심한 그런 공정 데이터가 있는데, 중심간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분군의 크기를 꽤 늘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 즉 생산량이 많거나 또는 생산되는 주기도 빠른 그런 경우라면 데이터를 모으는, 즉 부분군을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생산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 중심간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부분군의 크기를 늘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부분군을 구성할 수 있지만 그게 하루가 걸리건 또는 열흘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X바 관리도를 썼을 때 너무 한 점을 찍는 인터벌이 너무 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X바 관리도를 쓸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두 번째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규 분포로 변환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박스캅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잔슨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환 모두 다 데이터를 정규 분포로 만들어주는 변환 방법이 되는데요. 미니 탭에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비정규분포 데이터를 정규분포로 만든 다음에 관리를 하게 되는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미니 탭 화면에 두 열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열에는 슈링키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열에는 워핑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박스캅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잔슨 트랜스포메이션,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박스캅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박스캅스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거를 멱 변환이라고 합니다. 멱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파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적절한 승수를 취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승을 취하게 되면 루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한 승수를 취해가지고 데이터를 정규분포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박스캅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니탭 메뉴에서 여기 스탯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자, 컨트롤 차트가 있는데, 이 컨트롤 차트의 맨 첫 번째 보이는 메뉴가 바로 박스캅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 박스캅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메뉴가 여기 컨트롤 차트에 있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바로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이어야 되기 때문에 비정규 분포 데이터를 정규 분포화 시켜주는 메뉴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박스캅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택을 하고,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와핑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이제 부분군의 크기가 1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 하단에 여기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옵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Optimal or Rounded Lambd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적당한 승수를 취해준다라고 했는데, 이 적당한 승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람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람다를 찾아주거나, 또는 람다 값이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뭐 0.49가 나왔다면 0.5로 이렇게 반올림 해주게 되면 루트의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이제 반올림을 취해주는 그런 람다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자, 그런 다음에 변환된 데이터를 다른 열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열이 비어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열 C3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세 번째 열에 값이 변환돼서 들어오는데, 이 세 번째 열의 값을 우리가 박스캅스라고 이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아웃풋 윈도우에 이 박스캅스 트랜스포메이션 했을 때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결과물에 보시면 현재 이 람다 값이 0.35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35로 추정이 되었지만 최적의 람다가 적당한 값으로 좀 반올림해서 쓸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라운디드 밸류 해가지고 0.5가 있습니다. 0.5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에다가 루트를 채워가지고 데이터를 정규분포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워크시트에서 변환되기 전의 데이터하고 변환 후의 데이터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그 C2L에 있는 데이터가 정규분포가 아니었기 때문에 C2L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인디비주얼 차트를 그리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그래프 메뉴에 가서 자, 히스토리를 선택을 하고 자, 심플에서 OK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와핑과 박스콕스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자, 멀티플 그래프에 가서 자, in separate panels of the same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OK, 그리고 또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그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데요. 그 와핑 같은 경우는 그 오른쪽으로 지금 꼬리가 긴 형태의 모양인데 보통 이걸 right skewed data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skew to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박스콕스 변환이 된 오른쪽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정규분포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와핑이라는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박스콕스 변환한 데이터에 대해서 인디비주얼 차트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도를 그려야 되니까 스텝 메뉴의 컨트롤 차트에 가서 자, 베리어블 차트 for 인디비주얼에 자, 인디비주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와핑과 박스콕스 두 개를 한꺼번에 그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오리지널 와핑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 한 후에 관리되게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아까 그 히스토그램에서 보신 것처럼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시면 관리 상한을 벗어나는 두 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도 아래쪽에 보시면 관리 하한선 근처에는 거의 데이터가 찍히지 않은 굉장히 그 넓은 빈 공간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라이트 스키드 형태의 데이터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그 박스콕스 변환을 한 후의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보면 관리 상한선 쪽으로 벗어난 데이터도 보이지 않고 위쪽과 아래쪽, 즉 센터를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골고루 어떤 골고루 비율 만큼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박스콕스 변환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규분포화하면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관리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박스콕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한 가지 이렇게 꼭 그 데이터 변환을 한 후에 인디비주얼 차트를 그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다시 한번 스텝 메뉴에 가서 컨트롤 차트, 자, 베리어블 차트 인디비주얼에 자, 인디비주얼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F3 키를 넣어가지고 한번 초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와핑이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 데이터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차트 옵션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조그마한 대화 상자가 보여지는데요. 이 대화 상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콕스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렇게 Use a Boxcox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체크 박스가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이걸 누릅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옵티멀 람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옵티멀 람다에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얘가 최적의 람다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박스콕스 변환을 한 다음에 인디비주얼 차트를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박스콕스 변환을 해서 데이터를 별도열에 저장했을 때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그 별도열에 그 박스콕스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인 슈어트 관리도를 그릴 때 그 박스콕스라고 하는 그 탭이 있기 때문에 그 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박스콕스 변환을 바로 해가지고 관리도를 그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볼 텐데 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잔슨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잔슨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박스콕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정규 분포로 만들어 줍니다. 자, 정규 분포로 만들어 주긴 주는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 박스콕스 그 트랜스포메이션과는 다르게 그 잔슨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정규 분포가 아니고
표준 정규 분포로 데이터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라면 평균이 제로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 분포를 우리가 흔히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표준 정규 분포로 우리가 데이터를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사용했던 데이터가 와핑이라는 데이터인데요. 이 와핑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잔슨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잔슨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관리도에 그 메뉴가 있지 않고 어디에 그 메뉴가 있냐면 여기 스텝 메뉴의 퀄리티 툴스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잔슨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슨 트랜스포메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보여지는데 이 대화 상자의 싱글 컬럼에다가 자, 와핑이라고 하는 열을 선택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잔슨 트랜스포메이션 한 다음에 별도 열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저장을 하기 위한 여기 아래쪽에 싱글 컬럼에다가 C4라고 빈 열을 하나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열에 그 잔슨 변환을 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잔슨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잔슨의 이름을 하나 써주고 자, 네 번째 이름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환된 이후에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잔슨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히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마찬가지로 그래프 메뉴에 가서 자, 히스를 선택을 하고 자, 심플을 선택한 상태에서 OK. 이번에는 와핑하고 잔슨 이 두 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멀티플 그래프에 가서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OK. OK를 누르게 되면 이 두 개의 히스트램이 보여지게 되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에 비해서 오른쪽에는 잔슨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을 보시면 거기 가장 피크 있는 값이 0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칸의 크기가 1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평균이 제로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표준 정규 분포로 데이터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잔슨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I 관리도를 그리게 되면 그 관리도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텝 메뉴에 자, 컨트롤 차트, 자, 베리어블 차트 인디비주얼에 가서 다시 한번 인디비주얼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F3 키를 한번 누르고 마찬가지로 와핑이란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잔슨 변환을 한 두 번째 변환한 데이터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보신 것처럼 왼쪽에는 오리지널 데이터는 이렇게 관리 상한선 쪽으로 벗어나는 관리 이탈이 있었지만 오른쪽에는 잔슨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 이탈이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잔슨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센터라인 값이 0.011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이 되었다 해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싶다라면 이 값을 사실은 센터라인을 0으로 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만들어져서 잔슨 트랜스포메이션 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를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식으로 관리도를 그리려면 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변환된 열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관리도를 그려야 되는데요. 자, 스텝 메뉴에 자, 컨트롤 차트, 자, 베리어블 차트 포 인디비주얼에 자, 인디비주얼 가서 여기서 잔슨 이 열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 차트 옵션에 가서 여기 있는 평균에다가 0을 입력하고 편차에다가 2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평균이 제로이고 UCL과 SCL이 각각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인 그런 관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센터라인 값은 0이 되고 UCL 값은 3, LCL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관리도가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잔슨 변환을 통해서 관리도를 만드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렇게 센터라인을 제로 그리고 UCL과 LCL을 각각 3과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관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그 두 가지 변환, 즉 박스-콕스 트랜스포메이션과 잔슨 트랜스포메이션 이 두 가지 변환을 통해서 오리지널 데이터가 비정규분포일 때 그 데이터를 정규분포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런 슈어러트 관리도를 그린 것을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X바 관리도를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일 때 이러한 변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